네, 안녕하십니까. 쏙쏙탁함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제 13번째 강의를 넘어서 이제 14번째 강의로 오고 있습니다. 영문법 강의 쪽에서는 이제 한 4번째 정도 강의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알지그램마에서 45분 영문법, 개념 원리와 용어만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관계대명사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게 또 관계대명사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개념 정리를 이렇게 살짝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개념 정리를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관계.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 짓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계 이렇게요. 그런데 관계 짓다라는 의미에서 관계라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접속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접속사가 과연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엔드절이나 버절이나 오어절을 보면 단어 하나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P면 Q다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양부절 앞쪽에서 수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해서 제가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P면 Q이다. 즉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원인이 여기 있으면 cause가 있으면요. result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cause effect, effect라고도 하죠. 리절트가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if절이나 because나 when절이나 although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 원인 결과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접속사라는 게 뭐라 했어요? 주어 동사 연결하는 것이다. 논리적 관계성을 나타낸다. 논리적 관계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원인과 결과다. 이래서 이렇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일 때 얘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면 참 좋겠죠? 편하고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쓰다 보면 좀 뭔가 좀 반복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쓰기 싫다 이거예요. 조금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싹 지워주고 여기다가 뭔가 기호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기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인데요. 이거를 어떤 식이든 this든 that처럼 이렇게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접속사 즉 대명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를 조금 생각해보면 부정대명사도 있고 인칭대명사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관계대명사다. 인칭대명사처럼 하나의 명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요. 자, 개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접속사는 뭐라고 해? 문장은 문장을 연결하는 것, 논리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말이다. 뭐 이런 건 무슨 얘기예요?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 쓰는 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간단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계대명사는 무엇인가? 종류로 보게 되면요. 몇 개 없어요. 몇 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의 대명사 역할을 하는 종류와 who, whom, which, whose, that밖에 없어요. 물론 얘는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눠져 있지만 얘는 주격과 목적격이 같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어를 꾸면 주어를 다시 쓰는 말은 who, 목적어를 다시 쓰는 말은 whom. 그런데 얘는요. 주어를 다시 쓰거나 목적어를 다시 쓸 때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과거는 of which라는 걸로 쓰긴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which로 다 써줘요. 그럼 구별하는 건 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whose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다 쓸 수 있는 건 that이에요. 결국엔 that 빼고 나면요. who, whom, which, whose밖에 없어요. 딱 4개거든요. 사실 4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who, whom, which, who, whom, which, whom, which, who, whom, which 같아요. who, which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워주시고 나서 모든 것을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로 대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주격과 목적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것부터 가볼게요.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무조건 명사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명사예요. 자, 명사는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사람 아니면 사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사람 아니면 사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윤쌤이 미니를 만나던가 윤쌤이 핸드폰을 쌀폰을 갖고 놀던가 이런 거잖아요. 사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망치로 돌을 깼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망치로 돌 깨는 경우도 있긴 있네요. 자, 근데 가장 간단하게 사람의 관계성은 역시 모든 관계성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놀 때 이렇게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주어 자리에다가 A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다 B라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살짝 써보세요. 그 다음에 A 뒤에 윤쌤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민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자 이름이 가장 좋습니다. 쓰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윤쌤이 민희를 만나가 윤쌤이 어떤 물건을 갖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윤쌤은 민희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윤쌤은 윤쌤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민희는 민희 나름대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사람들을 어떤 공간이나 시간대가 만들어지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민희가 아는 사람들은요. 민희가 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윤쌤도 마찬가지예요. 윤쌤도 민희라는 사람 주변에 있는 왜? 저는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원 하니까 민희를 잘 알아야 어떻게든 수강생을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참 좀 뭐라고 하죠? 좀 장사꾼 같은 발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윤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윤쌤이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윤쌤이 나를 가리켜 그래. 민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희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윤쌤이 누군데? 그러면 민희를 이럴 겁니다. 아, 윤쌤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윤쌤은 하고 설명해줍니다. 그때 요거를 다시 한번 끌어다가 주어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오늘 민희 만났어. 와이프한테 딱 그랬어요. 그럼 우리 와이프 뭐라고 할까요? 일단 딱 인상이 꾸러지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막 심한 말은 민희가 누군데?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민희는 하고 제가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주어를 물어보면 설명하고 목적어를 물어보면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윤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어, 즉 제가 만난 사람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고 그 다음 민희는 즉 윤쌤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위치가 주어 자리에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꼭 무슨 말인지 알으시겠죠? 그건 결국에는 설명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형용사절이라는 얘기예요. 형용사절은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꾸민다라는 말이 있는데 밑에도 한번 보세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지워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에서 무조건 얘네는 뒤쪽에서 나눠서 이렇게 한 묶음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고 나서 앞쪽 해석하고 뒤쪽만 따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되느냐. 윤쌤은 민희를 가리킨다. 윤쌤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윤쌤은 민희를 가리킨다. 민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민희는 윤쌤이 가리킨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 기호 있잖아요. 요거. 이 접속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앞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만약에 주어를 설명할 때 주어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바로 who를 써줍니다. 이렇게 who를.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whom을 써줍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혹시? 자, 제가 만약에 윤쌤을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윤쌤을 다시 쓰지 말고 윤쌤이 사람이니까 who is teac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민희를 설명하고 싶으면 민희는이니까 그대로 받아도 whom he is very well 아니면 he know very well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야? 민희는 윤쌤이 잘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사물이 있다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 똑같이 위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who, whom, which, who, whom, which, who, whom, which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으로 될 때는 who나 whom으로 분명히 바뀌어요. 그런데 사물로 됐을 때는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구별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붙기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격은 무조건요. 바로 이 자리. 주어 뒤에 써있게 돼 있어요. 주어 뒤에다 이렇게 넣으라. 이게 원칙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건 바로 이쪽에 갖다 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내겠죠. 독해에서는 분명히 주어를 꾸밀 때 주격으로 바로 주어 뒤에 붙이고 목적격은 목적어 뒤에다가 명사 뒤에 쓰는 게 맞아요. 꾸미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죠. 과거 형태처럼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 뒤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 무식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키워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주격은 무조건 동사가 뜬다. 주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동사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바로 주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뜹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몰라도 접속사를 찾는 문제라고 했을 때 앞쪽을 꾸며주는 게 뭘까를 확인해 보면 돼요. 앞에 있는 명사가 뭘까? 사람일까? 사물일까?
그 다음에 뒤쪽을 봤을 때, 바로 동사 떴으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구나. 주어 동사를 떴으면,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이구나. 그럼 결국에는 시도할 때 어떻게 돼? 바로 접속사를 찾아라 할 때 뒤에 구주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우리 친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요, 중학교 1학년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요, 토익, 토플, GRE, GMAT 할 때까지 나와요. 정말 지겨운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알았어요. 근데 얘네가 후주가 상당히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참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윤쌤이 누군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윤쌤이랑 좀 이상하네. 우리 좀 이상하니까 그냥 우리 친구랑 이렇게 윤쌤하고 민이는 친구예요. 근데 민이가 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게 그런 게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는 이런 게 있죠. 윤쌤 잘생겼니? 걔네 집 차 뭐니? 걔네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후주는요, 소유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걔네라는 표현을 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걔네. 그럼 뒤에 뭐가 붙을까요? 집이 붙겠죠? 걔네 집은.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걔네 집은 서울이다. 이런 식으로. 걔네 집은 서울이다. 그래서 걔네 집은 서울이다니까 결국에 요거 다음에 바로 동사가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석상에서 보면 목적격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들은 은가예요. 얘는요. 그것은 그가 그것은 그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소유격 같은 경우는 주동사 뜨지만 걔네 집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지우고 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대수로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철저하게 뭐라 했어요? 바로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뭐예요? 무조건 앞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죠. 명사.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대수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후흠위치는 대수로 바꿀 수 있지만 앞에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대시 바꿔 쓰다 보니까 이놈의 대시란 놈이 사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대시요.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로 쓰이는 경우. 그럼 결국에는 이 위쪽에서 보고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얘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 무식해요. 형용사도 뭐랄까? 앞에 뭐가 있다고? 명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은 명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형용사를 버려버리고 그러면 명사절로 쓰이고 있는 절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동사 있다는 얘기가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 과연 얘네들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구조 한번 보세요. 요거. 첫 번째 구조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이 뭐라고 돼요? 이렇게. 보니까 동사 하나, 동사 둘이에요. 그런데 앞에 동사가 있으면 앞에 대시 있으면요. 두 번째 게 본동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동사가 보이면요. 이게 대시 뒤쪽에 있고 동사가 보이면 얘가 바로 비동사나 일반 동사입니다. 지금 밑에처럼요. 이게 대표적인 문장이 뭐예요? I believe that이잖아요. I believe that. 윤생은 선생인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요. 단문 독해서 자세하게 할게요. 헷갈리니까 요것만 구조만 파악을 하세요. 지금은요. 자, 명사절로 쓰일 때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대설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앞뒤에 분명히 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동사가 있든지 아니면 뒤에 동사가 있든지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됐죠? 자, 형용사절일 때는 앞에 분명히 뭐가 있다 했어요? 명사가 있다 했죠. 명사절로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앞뒤에 분명히 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맨 앞에 대시 있다는 얘기는 주어의 역할은 명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비동사 is는 are, was, were 다음에 있는 that은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명사절이라는 얘기죠. 일반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거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얘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명사절로 쓰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거 뭐냐면 대과, 왓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수도 없이 나와요.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구조는 똑같아요. 명사절하고요. 자, 대절 명사절이 똑같아요. 이렇게. 왓절도 똑같죠? 구조상으로 보면. 근데 차이가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챈 친구들 있겠네요. 맞아요. 얘네는요.
이 명사절을 쓸 때 then이하는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는 보어가 완벽하게 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what을 쓰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what 같은 경우는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나 보어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This is what you said. 이것은 너가 말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는 what you said. 네가 말했던 것은 is true. 진실이다. 이렇게 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세 개의 차이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차이점. 자,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신에 이 대답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 명사. 앞에 명사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다. 그 다음에 명사절 that과 what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의 자리가 있는데 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앞에나 뒤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나 명사와 what, 즉 명사절 what과 that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명사절을 that절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되고 what절은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숙지를 하시고 반복해서 이거 꼭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까먹었다 싶을 때는 다시 보시고요. 까먹었다 싶을 때는 다시 보시는데요. 까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생각이 안 난다, 헷갈린다 할 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단문 독해 45문장 곡식에서요. 제가 이거를 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개념 정리만 하는 거니까요. 개념 쪽만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